증여세 50억을 0원으로 줄여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병원의 원장님이시면서 회사를 갖고 계셨어요. 법인을 갖고 계신 원장님이셨고 개인적으로 건물이 있으셨어요. 이 건물이 꽤 좀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요. 이 건물을 결국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상속세가 크다는 걸 아시고 상담을 의뢰하신 케이스죠. 그럼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상속세는 한 어느 정도나 나왔을 상황인가요? 원장님이 이 건물 말고도 또 자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 건물만 계산한다고 하면 100억이니까 뭐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억 정도의 상속세가 나왔겠죠. 일단 건물 자체를 증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기가 요새는 어려워요. 특히 요새는 이제 꼬마 빌딩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었고 다행히 이 원장님한테 회사가 있었어요. 법인을 보유하고 계셨고 이 법인은 병원을 관리하는 관리법인이라는 거거든요. 병원의 직원 관리, 마케팅 관리 이런 것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원장님 병원 말고도 몇 개의 병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이제 관리법인이 이익이 극대화되기 직전에 저희하고 좀 만나게 된 케이스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 법인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원장님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드린 거죠. 법인을 활용하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일단 이 법인이 원장님 거였지만 그 당시는 한 4억 원 정도의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을 원장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법인을 지배할 수 있게 주주가 될 수 있게 했던 거고요. 원장님 회사가 자녀들이 4억이라는 돈을 내고 지분을 사면서 자녀들의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 법인에서는 계속 이익이 이제 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건물을 매입할 여력이 되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자녀들한테 먼저 기업을 넘겨주면은 혹시 나중에 이제 그 회사가 성장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자녀가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사기는 어렵겠지만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면 성장이 크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죠. 그럼 회사가 이제 성장하기 좀 전에 미리 이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성장하기 전엔 주가가 낮거든요. 우리가 실제 상장 주식들도 처음에는 주가가 높지 않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리법인이 총 한 4억 정도의 가치였는데 자녀들이 마침 또 전년도에 배당을 받아놓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매입할 수 있었죠. 이분들이 가압승계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 상황이었나요? 건물만 하더라도 100억이니까 이 건물을 자녀들이 증여를 받으려면 50억이라는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금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없죠. 그러면 결국 상속까지 갔을 테고 상속이 발생하면 다른 자산하고 합산이 되다 보니까 더 큰 상속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도 다 의사고 여유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결국 상속이 발생을 하면 아마 건물을 뭐 매각하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증여를 활용한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의 차이랑 또 좀 어려운 용어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 상속은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건데 공통점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증여나 상속 두 개 다 거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서 받는 거를 증여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요. 또 상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상속인은 받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은 피상속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돌아가신 분, 이제 피 보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이걸 거꾸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잘 기억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하고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공시가로 한다, 뭐 시가로 한다, 뭐 이런 표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이제 매매 사례가, 시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사례가가 없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아파트가 있지만 건물
계산만 하더라도 벌써 A 앞에 있는 건물과 뒤에 있는 건물이 다르고 지하철 출구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뭐 공시가냐 아니면은 또 어떤 건물은 또 임대료가 높은 거 있거든요. 임대차 완상 그리고 또 대출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땡땡 아파트의 A동에 같은 층은 같은 가격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는 실제 거래로 적용할 수 없을 때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가 대비 공시가가 한 70% 정도.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공시가를 계속 올리는 과정이죠. 그럼 이제 공시지가는 그럼 땅의 가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공시가는 뭐 땅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두 개 이제 별도로 해서 매년 국가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대상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증여는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고요. 상속은 주시는 분 기준으로 합니다. 아버지 100억이 있다. 자녀가 만약에 5명이다. 살아서 주시면 뭐 20억씩 주시면 돼요. 그럼 20억에 대한 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저희 기준으로는 20억 같으면은 30% 정도. 근데 돌아가시면은 100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이 증여와 상속의 공제 항목도 좀 다르게 되나요? 그렇죠. 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데 이것도 받는 사람 몇 살이냐, 성인이냐, 또 미성년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주는 분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뭐 가족 간인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성인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인데 이게 이제 10년 합산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공제 금액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가족 상황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괄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배우자 공제, 각각 공제를 따로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배우자 공제는 뭐 최고 30억까지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5천만 원 이런 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긴 하죠. 그러면 상속과 증여 중에서 좀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케이스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을 때는 좀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받는 사람으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세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꼭 또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사전에 하는 게 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상속이 발생하고 나면 또 이제 자녀들 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이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분쟁이 나지 않게 하는 어떤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류분부터 좀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자산가들이 뭐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럴 리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하면 자녀의 배우자들이 일단은 덜 받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을 만큼은 형평성을 맞춰서 주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현금,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관해서 뭐 증여, 상속 중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자산이 특별히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 현금을 보시면 현금은 만약에 내가 10억을 준다 그럼 조정이 안 돼요. 그냥 1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증여 같은 경우는 취소도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자산들은 뭐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부동산이죠.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 거는 그 이유는 시가와 공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부동산은 아직도 공시가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이게 원래 100억짜리인데 공시가가 70억이다. 뭐 특히 토지 같은 경우가 공시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질 가치는 100억이지만 70억이나 그 밑으로도 또 증여가 가능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법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주식을 활용하는 건데 상장 주식보다는 비상장 주식. 물론 이제 상장 주식도 떨어졌을 때 증여들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낮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증여를 활용하시면 훨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실제 저희가 컨설팅 했던 사례인데 뭐 회장님이 이제 은퇴하시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한 30년 근속하시니까
퇴직금이 15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의 중소기업은 한 해 15억이라는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그 해의 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자산도 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40% 이상 줄어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점에 맞춰서 주식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대폭 줄이는 그런 증여를 할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은 더 훨씬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현금은 이런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현금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어떤 자산으로 증여나 상속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실제 세금을 줄여드린 구체적인 좀 사례를 갖고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